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실화 바탕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국수집 문이 열립니다. 나정이는 오늘도 묵묵히 육수를 끓이고 있었죠.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가게 벽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는데 젊은 시절 정희가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조리사로 일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래 손글씨로 쓴 나정의 송국수, 서울서 온 맛이라는 글귀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정희는 국수를 삶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주문하는 단골 손님들. 정희에게는 이들이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이고, 정희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마을 이장 할머니가 들어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뜨거운 물을 부어 차를 내어놓았죠. 이 작은 국수집은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위로의 공간이었죠.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5년.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뜬 남편을 보내고 정희는 홀로 이 국수집을 지켜왔습니다. 아들 기영이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 연락이 뜸했죠. 1년에 한두 번 오는 안부 전화가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저 잘 살고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정희는 면을 건져 올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탱탱하게 잘 삶아졌네. 국수는 역시 타이밍이야.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렸죠. 단정한 차림의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색빛 정장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온화한 눈빛. 첫눈에도 도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죠. 어서 오세요. 정희가 인사를 건네자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물 냄새가 사람 잡네요. 뜨거운 잔치국수 하나만 주시겠어요? 배윤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정희는 평소와 같이 국수를 말았지만 왠지 모르게 더 신경이 쓰였죠. 고명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윤철은 국수를 받아들고는 잠시 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국물을 한 모금 마셨죠.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서울에서도 이런 맛은 찾기 힘들었는데 정희는 속으로 뿌듯함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세요. 그저 시골 국수일 뿐인데요. 그날 이후로 윤철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아침 10시 정각 어김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잔치국수를 주문했죠. 처음엔 경계했던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저 양반 서울서 왔다더라. 뭐하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참 점잖아 보여. 정인의 국수가 맛있긴 하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희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윤철은 늘 조용했고 식사를 마치면 정중히 인사하고 떠났죠. 가끔 정희와 눈이 마주치면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 정희는 홀로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윤철이 우산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옷이 젖어 있었지만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죠. 비를 맞으셨네요. 수건 드릴까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철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오히려 시원하네요.
오늘도 잔치국수 부탁드립니다. 정희는 뜨거운 국수를 내어놓으며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국물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죠. 윤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조용한 시간이 흘렀죠. 정희는 주방에서 그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어떤 사연을 안고 이 작은 마을까지 왔을까?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요즘 이상한 손님이 하나 생겼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국수를 먹고 가는데 왠지 외로워 보여요. 당신도 그랬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혼자 국수 먹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정희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내일도 어김없이 육수를 끓이고 면을 삶고 손님들을 맞이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내일도 윤철은 10시 정각에 문을 열고 들어올 것입니다. 잔치국수 한 그릇을 주문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윤철은 이제 완전히 마을 풍경의 일부가 되었죠. 정희도 10시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시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왠지 그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데 역시나 10시가 지나도 윤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이상하네. 아픈가?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 할머니가 들어오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정희야, 회관에서 피아노 소리 들어봤어? 아주 기가 막혀. 피아노요? 우리 마을 회관에 피아노가 있었나요? 그게 말이야, 어제 누가 기증했다던데. 근데 누가 치는지 몰라도 정말 잘 쳐. 가서 한번 들어봐. 정희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잠시 시간을 내어 마을 회관으로 향했죠. 회관에 가까워질수록 피아노 선율이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애절하면서도 아름다운 멜로디였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회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죠.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윤철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온 몸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그의 모습은 평소의 조용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정희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윤철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마치 그의 영혼이 음표가 되어 흘러나오는 것 같았죠. 슬픔과 그리움, 사랑과 상실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음악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저 손끝에 사연이 묻어있네.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죠. 음악이 끝나고 윤철이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윤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죠. 아, 정희 씨. 보고 계셨군요. 피아노를 치시는군요. 정말 잘 치세요. 윤철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쳐봤는데 손이 많이 굳었네요. 서울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선생님이셨군요. 두 사람은 함께 회관을 나왔습니다. 걸으며 윤철이 조용히 말했죠. 은퇴하고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싶어서요. 그런데 피아노를 보니 또 치고 싶어지더라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악은 참 신기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전해주죠. 정희 씨의 국수도 그래요.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어요. 윤철의 말에 정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설렜죠.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람 하고 스스로를 나무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철은 마을 음악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회관에서 무료로 피아노를 가르치고 연주회도 열었죠. 처음엔 서먹했던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철 씨가 가르쳐 주니까 우리 손자가 피아노에 관심을 갖더라고. 맞아.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희도 참 복받았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정희의 귀에 들어왔지만 그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자라나고 있었죠. 어느 화요일 오후 정희는 큰 냄비에 국수를 가득 담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음악 봉사가 끝나면 다들 배가 고플 테니까요. 회관에 들어서니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정희 씨가 오셨네요. 국수 냄새다.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윤철도 피아노에서 일어나 정희를 도왔죠. 함께 국수를 나누며 정희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만인지. 정희 씨, 다음 주에 작은 연주회를 열려고 하는데 오실 수 있나요? 윤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수줍게 대답했죠. 그럼요. 꼭 올게요. 그런데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정희는 놀랐죠. 아들 기영이었습니다. 엄마, 나 기영이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사실은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았죠. 정희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프니? 엄마, 사실 리사와 이혼했어. 일도 그만뒀고 잠시 한국에 들어가도 될까?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결혼 생활이 끝났다니. 하지만 지금은 아들을 다그칠 때가 아니었죠. 그럼 언제든지 와. 엄마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죠. 20년 만에 아들이 돌아온다는 기쁨과 상처받은 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회관으로 돌아가니 윤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 네. 아들이 한국에 온대요. 오랜만이라 좀 놀랐어요. 윤철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말했죠. 좋은 일이네요. 가족이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의 말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득 윤철의 가족이 궁금해졌지만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죠. 각자의 상처는 각자가 품고 사는 것이니까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아들 방을 청소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을 닦으며 옛 추억이 떠올랐죠.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던 어린 기영이 결국 의사가 되겠다며 미국으로 떠났던 날. 그리고 이제 상처를 안고 돌아오는 아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국수처럼 꼬이고 또 풀리고 그러는구나. 멀리서 희미하게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철이 혼자 연습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그 선율이 정희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윤철이 약속한 작은 연주회가 있는 날이었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들뜬 표정으로 회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오늘 차림이 특별하네. 이장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새로 산 연보라색 스카프를 만지작거리며 쑥스럽게 웃었죠. 40살 이후로 이렇게 신경 써서 차려입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회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 무대 위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윤철은 정장을 차려입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정희와 눈이 마주치자 그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연주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철은 클래식부터 가요까지 다양한 곡들을 연주했죠. 특히 고향의 봄을 연주할 때는
어르신들이 따라 부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희도 어린 시절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했죠. 연주가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윤철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이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맞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철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매일 따뜻한 국수로 제 마음을 녹여주신 정희 씨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희에게 쏠렸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죠.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연주회가 끝난 후 정희는 준비해온 국수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윤철도 와서 도왔죠. 함께 일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연주 정말 좋았어요. 특히 마지막 곡이요.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였어요. 제 아내가 좋아했던 곡이죠. 윤철이 잠깐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내분이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피아노를 치는 게 힘들어졌죠. 하지만 이곳에 와서 다시 치게 되었네요. 정희는 윤철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회관에는 정희와 윤철만 남았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윤철이 갑자기 말했죠. 정희 씨, 잠깐만요. 윤철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수줍게 정희에게 건넸죠. 이게 뭐예요? 그냥 마음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부엌에 앉아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죠. 단정한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정희 씨에게 매일 아침 당신의 국수를 먹으며 느낍니다. 단순한 한 그릇의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국수도 그대도 내 마음을 데워줍니다.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냥 잊어주세요. 하지만 혹시라도 제 마음을 받아주신다면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윤철 드림. 정희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 나이에 이런 고백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기영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도착한 아들을 보고 정희는 황급히 편지를 치웠죠. 하지만 기영의 얼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죠. 어머, 얘가 왜 이렇게 말랐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녔어? 정희가 아들을 끌어안으며 물었습니다. 기영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힘들었어요. 씻고 나와. 국수 끓여줄게. 정희는 아들을 위해 새로 국수를 끓였습니다. 기영은 오랜만에 먹는 엄마표 국수에 눈물을 글썽였죠. 역시 엄마 국수가 최고야. 이 맛이 그리웠어요. 천천히 먹어. 얼마든지 더 있으니까. 그런데 기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특별한 일 있어요? 표정이 밝아 보여서 정희는 흠칫했습니다. 설마 티가 났을까 싶어서죠.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내가 와서 기쁜 거지. 기영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엄마를 바라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영은 늦잠을 자고 있었고 정희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습니다. 10시가 되자 어김없이 윤철이 들어왔죠. 하지만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희가 인사를 하자
윤철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편지 읽어보셨나요? 정희가 대답하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국수 좀. 기영이 윤철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윤철도 놀란 표정으로 기영을 바라봤죠. 아들이에요. 미국에서 잠시 들어왔어요. 정희가 서둘러 소개했습니다. 기영은 차갑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기영입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윤철은 평소처럼 국수를 먹고 일찍 자리를 떴죠. 기영은 그가 나간 후 물었습니다. 저 사람 자주 오나 봐요? 응, 단골 손님이야. 그냥 단골 손님 치고는 엄마를 보는 눈빛이 다른데요? 기영의 말에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의 눈에도 보였나 싶어서죠. 그날 저녁 기영은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윤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피아노 선생님이라는 것, 엄마 가게에 매일 간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 같다는 것까지. 기영은 복잡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게 불편했죠.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기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죠. 저 윤철이라는 사람, 엄마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던데요. 기영아, 엄마, 난 엄마가 혼자 사는 게 걱정돼요.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서울에서 왜 내려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정희는 아들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운하기도 했죠. 자신도 한 사람의 여자로서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 아들은 그저 엄마로만 보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기영은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엄마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떨칠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결심했습니다. 윤철을 직접 만나보기로 한 것이죠. 정희가 국수를 준비하는 동안 기영은 슬그머니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윤철이 묵고 있는 작은 펜션을 찾아갔죠.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시간, 윤철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국수집에서 뵀던. 기영씨. 이런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신지요? 윤철은 담담하게 기영을 맞이했습니다. 기영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우리 어머니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윤철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쓸쓸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아들로서 당연한 마음이죠.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더 이상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윤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기영은 더 할 말이 없어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윤철의 쓸쓸한 뒷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그날 10시 정희는 시계를 보며 기다렸지만 윤철은 오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되어도 12시가 되어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정희는 불안한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기다려요? 기영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애써 담담한 척했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윤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회관의 피아노 봉사도 갑자기 중단되었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철 씨가 갑자기 안 보이네? 서울로 다시 올라간 건 아닐까? 정희가 차였나 봐. 그런 말들이 정희의 귀에 들어왔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10시가 되면 습관처럼 문 쪽을 바라볼 뿐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를 일찍 닫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죠. 회관은 텅 비어 있었고 피아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희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희가 돌아보니 이장 할머니였습니다. 윤철 씨 찾고 있어? 펜션 주인 말로는 서울로 급히 올라갔다던데.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다니. 그때 이장 할머니가 덧붙였죠. 근데 이상한 게 방값은 한 달치를 그대로 두고 갔다더라고. 다시 올 건가? 정희는 복잡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영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엄마, 어디 갔다 와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정희가 부엌으로 가려는데 기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내가 그 사람 만나러 갔었어요. 정희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기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죠. 미안해요.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그 사람한테 엄마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고? 내가 왜 그런 짓을? 정희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기영은 당황했죠. 엄마를 위해서 내가 국수집만 하는 여자로 보여? 나도 사람이고 여자인데.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영은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죠.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윤철이 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국수도 그대도 내 마음을 데워줍니다. 그 구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다음 날 정희는 큰 결심을 하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윤철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기영이 말렸지만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도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 서울에 도착한 정희는 막막했습니다. 윤철이 운영했다는 피아노 학원을 찾아야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겨우 배윤철 피아노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학원은 강남의 한 건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임시 휴원이라는 팻말만 걸려 있었죠. 정희가 망연자실 서 있을 때 옆 가게 주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배 원장님 찾으세요? 네, 아시는 분이신가요? 여기서 10년 넘게 장사했으니까요. 근데 배 원장님 요즘 안 좋은 일이 있나 봐요. 갑자기 학원을 닫더라고요. 정희가 더 물어보려는 순간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실례지만 배윤철 씨를 찾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신지? 여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 내 여동생과 살던 남자였어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여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죠. 여동생은 3년 전에 죽었어요. 우울증으로. 자살이었죠. 배윤철 씨는 그때부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여동생을 지키지 못했다고, 자기 때문이라고. 그런 일이 사실 누구 탓도 아니에요. 여동생은 원래 마음이 약한 아이였고 배윤철 씨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가 자책하는 걸 막을 순 없었죠. 결국 모든 걸 정리하고 사라졌어요. 정희는 이제야 윤철의 슬픈 눈빛과 피아노에 담긴 애절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그것이 그를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다만 얼마 전에 잠깐 들렀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요. 작은 마을의 국수집 주인이라고. 그분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하더군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명함을 건넸죠.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배윤철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동생도 그걸 바랄 거예요. 정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울을 떠났습니다.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죠. 윤철의 과거와 상처, 그리고 자신에게 보낸 마음의 무게를. 그 모든 것을 안고도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낸 윤철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희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기영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 서울에 다녀왔어. 윤철 씨 찾으러. 기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실에 앉았죠. 기영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정희는 서울에서 들은 이야기를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윤철의 아픈 과거와 그가 짊어진 죄책감에 대해서요. 기영은 고개를 숙인 채 듣기만 했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 그런데도 다시 마음을 열려고 했던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너도 알잖니.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기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죠. 너도 이혼하고 힘들잖아. 엄마가 이해해. 하지만 기영아, 엄마도 남은 인생을 혼자만 살기엔 너무 외로워. 그날 밤 정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윤철이 어디에 있을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펜션 주인이 찾아온 것이죠. 정희 씨, 배윤철 씨가 어젯밤에 다시 오셨어요. 근데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던데. 정희는 급히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기영도 따라 나섰죠. 펜션에 도착하니 윤철이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윤철 씨, 정희의 목소리에 윤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죠. 정희 씨, 어떻게, 왜 아무 말 없이 가셨어요? 저는 답도 못 드렸는데. 윤철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영 씨가 오셔서, 그리고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정희 씨에게 제 상처까지 짊어지게 할 순 없으니까요. 그때 기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무시했어요. 윤철은 놀란 표정으로 기영을 바라봤습니다. 기영은 계속 말했죠. 어머니가 행복하길 바라요. 그리고 당신이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윤철도 감동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윤철이 비틀거렸습니다. 정희가 급히 그를 붙잡았죠. 윤철 씨,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며칠 제대로 먹지 못해서. 정희는 윤철을 부축해 자신의 국수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국수를 끓여주며 말했죠. 왜 이렇게 자신을 학대해요? 밥은 먹고 살아야죠. 윤철은 국수를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 씨, 사실 서울에 간 건 모든 걸 정리하러 간 거였어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학원도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살던 집도 처분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그런데 윤철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가 없는 새로운 시작은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철이 계속 말했죠. 하지만 정희 씨도 알아야 해요. 저는 아직도 가끔 아내를 그리워해요.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진 않았어요. 그런 저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정희는 윤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하잖아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면서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국수집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철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죠. 아이고, 윤철 씨, 어디 갔다 오셨어요? 피아노 선생님 없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섭섭해했는지 몰라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에 윤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마을의 일원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사람이 국수집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만났던 그 여자, 윤철의 처형이었죠. 언니, 윤철이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처형은 정희를 보며 말했죠. 걱정돼서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국수집 주인이시죠?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처형은 정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철이를 다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여동생도 하늘에서 고마워할 거예요. 무거운 분위기를 깨고 기영이 말했습니다. 다들 배고프실 텐데 제가 국수 삶을게요. 엄마한테 배웠거든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희는 아들과 함께 부엌에서 국수를 준비했고 윤철은 오랜만에 처형과 이야기를 나눴죠. 여동생 이야기해도 될까? 처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철은 정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수진이는 음악을 정말 사랑했어요. 특히 윤철이가 치는 피아노를 좋아했죠. 늘 말했어요. 오빠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천국에 있는 것 같다고. 정희가 윤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철이 말했죠. 그런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수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우울증이 심해지는 것도 몰랐고.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수진이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처형이 윤철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죠.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수진이 일기예요. 여기 보세요. 오빠가 쳐주는 피아노를 들으면 행복해.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는 오빠가 고마워. 수진이는 당신을 원망한 적 없어요. 윤철은 일기장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죠. 정희가 따뜻한 국수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먹어요. 국수가 불기 전에. 모두가 둘러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처형은 정희의 국수 맛에 감탄했죠. 정말 맛있어요. 이런 국수라면 매일 먹고 싶네요. 언제든 오세요. 가족이니까요. 정희의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철은 정희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처형이 서울로 돌아간 후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는 새로운 활기가 있었죠. 윤철은 마을회관의 피아노 봉사를 재개했고 정희는 여전히 따뜻한 국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기영은 엄마의 변화를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도 이혼의 상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어느 날 저녁 기영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새 출발하려고 해요.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어디서든 내가 행복하면 돼. 며칠 후 정희는 특별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윤철이 직접 쓴 초대장이었죠. 정희 씨에게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마을회관에서 작은 연주회를 열려고 합니다.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꼭 와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영 씨도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토요일이 되자 마을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았죠. 정희는 기영과 함께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철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단정했지만 표정은 훨씬 편안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게 특별한 날입니다. 이 마을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윤철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첫 곡은 쇼팽의 녹턴이었죠. 부드럽고 아름다운 선율이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들었죠.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윤철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죠. 다음 곡은 제가 직접 작곡한 곡입니다. 제목은 국수와 피아노입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윤철이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죠. 이 곡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준 특별한 분에게 바치는 곡입니다. 피아노 선율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때로는 경쾌하게, 때로는 애절하게, 마치 국수를 끓이는 과정처럼 다양한 감정이 녹아 있었죠. 정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윤철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정희에게 다가왔죠. 정희 씨, 제 인생에 늦게라도 잔치를 열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윤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희 씨, 남은 인생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기영이 엄마의 어깨를 토닥였죠. 엄마, 행복하세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하겠어요. 회관이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를 쏟아냈죠. 정희야, 축하해. 드디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윤철 씨, 우리 정희 잘 부탁해요. 그런데 그 순간 윤철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졌죠. 윤철 씨,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렸죠. 기영이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셨나? 빨리 병원으로. 구급차가 도착하고 윤철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정희와 기영도 함께 따라갔죠.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정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을 때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저는 약혼자입니다.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처치해서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원래 심장이 좋지 않으셨던 것 같네요. 알고 계셨나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철이 아픈 걸 숨기고 있었다니.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다가 면회 가능하실 거예요. 기영이 정희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요. 다 괜찮을 거예요. 잠시 후 정희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철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돌아온 상태였죠. 정희 씨, 미안해요. 행복한 날을 망쳐서. 왜 아픈 걸 말하지 않았어요? 윤철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희 씨와 함께라면 병도 나을 것 같았거든요. 정희는 윤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숨기지 마세요. 우리 이제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아픈 것도 힘든 것도 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윤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이어도 괜찮겠어요? 당신이니까 좋은 거예요. 아픈 것도 상처도 다 포함해서요. 며칠 후 윤철은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죠. 정희는 윤철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매일 건강식을 만들고 함께 산책을 하며 재활을 도왔죠. 이제 국수는 자제하셔야 해요. 대신 제가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정희 씨 국수를 못 먹는다니.
그게 제일 아쉽네요.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영도 엄마를 도와 윤철을 돌봤죠. 어느새 세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철이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건반을 만지는 그의 손은 조금 떨렸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냈죠. 역시 음악이 최고의 치료제예요. 정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철도 행복한 표정이었죠. 정희 씨가 최고의 치료제죠. 그리고 이제 정희 씨라고 부르지 말고 다르게 불러도 될까요? 어떻게요? 여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정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그녀는 수줍게 대답했죠. 그럼 저도 여보라고 불러도 될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윤철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했죠. 정희는 매일 아침 윤철의 약을 챙기고 건강한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죠. 기영은 서울에서 새 직장을 구했지만 주말마다 마을로 내려와 엄마와 새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윤철을 이제는 진심으로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죠. 아버지, 이번 주말에 회사 동료들이 마을 구경 오고 싶다는데요. 엄마 국수집에서 음악회도 하신다고 자랑했더니 다들 관심 있어 해요. 윤철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언제든 환영이야. 우리 마을이 더 활기차지겠네. 정희와 윤철은 국수집 뒷마당을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무대를 만들고 테이블을 놓아 음악이 있는 국수집으로 탈바꿈시킨 것이죠.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윤철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 정희의 특별 국수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도시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예전보다 활기를 띠었고 주민들도 새로운 변화를 반겼죠. 정희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 윤철 씨 피아노 들으러 서울서도 온다니까. 이제 진짜 문화마을이 됐네. 어느 가을날 윤철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 가을을 맞아 큰 음악회를 열기로 한 것이죠. 여보, 이번엔 정말 특별한 연주회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만난 지 1년을 기념하는 의미로요. 정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건강이 먼저예요. 알아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꼭 하고 싶어요. 당신과 만난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윤철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정희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더욱 세심하게 윤철의 건강을 챙기기로 했죠. 음악회 준비가 한창인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윤철의 옛 제자들이었죠. 선생님, 정말 여기 계셨군요.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선생님 연주회 한다면서요? 젊은이들의 방문에 윤철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음악을 계속하고 있었고 스승의 새로운 삶을 축하하러 온 것이었죠. 선생님, 저희도 연주회에서 함께 연주하면 안 될까요? 선생님께 배운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윤철은 감동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연주회라니 더할 나위 없이 뜻깊은 일이었죠. 연주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마을회관은 꽃으로 장식되었고 정희는 특별히 잔치국수를 준비했죠. 멀리서 온 손님들로 회관은 가득 찼습니다. 윤철이 무대에 올랐을 때 평소보다 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대 옆에서 지켜봤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게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새로운 사랑을 만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감사함을 음악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첫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철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죠. 그런데 연주 중간에 윤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죠. 하지만 그는 다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제자들과의 협연도 아름다웠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들어내는 하모니의 관객들은 감동했죠. 특히 정희는 윤철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자랑스러운 눈빛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윤철이 마이크를 잡았죠. 이 곡은 제 아내 정희에게 바치는 곡입니다. 영원한 잔치라는 제목이에요.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사랑이 영원한 잔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곡했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름답고도 장엄한 멜로디였죠. 정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음악 속에는 그들이 함께한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연주가 끝나갈 무렵 윤철의 손놀림이 느려졌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음을 친 후 피아노 앞에 그대로 쓰러졌죠. 윤철 씨, 정희가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일어섰죠. 기영이 재빨리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윤철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정희의 얼굴을 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죠. 정희 씨, 내 인생에 늦게라도 잔치를 열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병원 가면 괜찮을 거예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윤철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심각했죠.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수술을 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영이 엄마를 붙잡았죠. 엄마, 힘내요. 아버지도 엄마가 이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윤철은 의식이 있었지만 말을 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정희는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죠. 여보, 꼭 나아야 해요.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봄에는 같이 꽃구경도 가고 여름에는 바다도 가기로 했잖아요. 윤철은 힘겹게 정희의 손을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간신히 말했죠. 사랑해요. 정희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밤 윤철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연주를 끝낸 피아니스트처럼 평화롭게 잠들었죠.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서울에서 온 제자들, 그리고 처형까지 모두가 윤철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렸죠.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선생님의 음악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정희 씨 덕분에 행복한 마지막을 보내신 것 같아요. 정희는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윤철과 함께한 날들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윤철이 떠난 지 6달이 흘렀죠. 정희는 여전히 매일 국수를 삶았지만 예전 같은 활기는 없었습니다. 기영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말마다 내려와 엄마를 돌봤죠. 엄마,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산책이라도 가요. 그래, 그러자꾸나. 정희는 아들과 함께 마을을 걸었습니다. 마을회관을 지나갈 때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죠. 정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가 피아노를 치는 거지? 두 사람이 회관에 들어가 보니 윤철의 제자 중 한 명인 수연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둘러앉아 귀 기울이고 있었죠. 아, 정희 씨, 안녕하세요. 수연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윤철이 떠난 후 매주 한 번씩 마을로 와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서요.
선생님이 이 마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거든요.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윤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저녁 정희는 오랜만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국수집 뒷마당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죠. 기영이 도우며 물었습니다. 엄마, 뭐 하려고? 윤철 씨가 꿈꾸던 걸 마저 해보려고. 음악이 있는 국수집 말이야. 정희는 벽 한켠에 윤철 음악방이라는 작은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윤철이 사용하던 작은 피아노를 가져다 놓았죠. 누구든 와서 연주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한 것입니다.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서툴게나마 피아노를 쳐보고 어떤 이는 그저 앉아서 추억을 떠올렸죠. 윤철 씨가 여기서 연주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좋은 분이셨지. 정희도 참 복받은 사람이야. 짧아도 그런 사랑을 했으니. 어느 날 정희는 윤철이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악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미완성인 곡도 있었죠. 제목은 정희의 국수였습니다. 정희는 악보를 들고 수연이를 찾아갔습니다. 이걸 완성할 수 있을까요? 수연이는 악보를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작품이네요. 제가 최선을 다해 완성해 볼게요. 몇 주 후 수연이가 완성된 곡을 들고 왔습니다. 정희와 마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연주가 시작되었죠. 피아노 선율은 마치 국수를 만드는 과정을 그대로 담은 것 같았습니다. 면을 반죽하는 듯한 리듬, 육수가 끓는 듯한 화음, 그리고 따뜻한 한 그릇이 완성되는 순간의 평온함까지. 윤철이 정희에게 바치는 마지막 러브레터였죠.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옆에서 기영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죠. 엄마, 아버지가 남긴 선물이에요. 그날부터 정희의 국수는 음악방의 시그니처 곡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정희는 특별 국수를 만들어 대접했죠.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정희의 국수집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마을의 문화 공간이 되었죠. 매주 토요일이면 작은 음악회가 열렸고 도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여기가 그 유명한 음악 국수집이죠? 남편분이 피아니스트셨다면서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윤철을 떠올려도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죠. 어느 날 윤철의 처형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정희 씨,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상자 안에는 윤철의 손목시계와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정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요.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의 축복이었으니까요. 시계를 남깁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을 때 이 시계를 보며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시간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당신의 국수처럼 따뜻했던 날들을 잊지 않을게요. 사랑합니다. 영원히. 정희는 시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똑딱 시간을 새기고 있었죠. 윤철이 없어도 시간은 흐르고 삶은 계속되는 것처럼. 고마워요. 잘 간직할게요. 처형이 떠난 후 정희는 시계를 음악방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귀를 적었죠.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국수를 삶고 사람들은 여전히 음악을 즐겼죠. 기영은 결혼을 했고 정희에게 손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이 이름을 윤철이라고 지어도 될까요? 정희는 눈물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어느 봄날 정희는 음악방에서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서툴지만 천천히 건반을 눌렀죠. 윤철이 가르쳐준 간단한 멜로디였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죠. 인생이란 국수 한 그릇 같다고.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식어가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여보, 잘 지내고 있죠? 나도 잘 지내요. 당신이 남긴 음악과 함께, 내가 만드는 국수와 함께. 바람이 불어 악보가 펄럭였습니다. 마치 윤철이 대답하는 것처럼 정희는 미소 지으며 일어섰죠. 오늘도 따뜻한 국수를 끓일 시간이었습니다. 피아노와 국수, 그리고 사랑. 그것들은 이제 이 작은 마을의 영원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